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2023년 5월 27일의 일인데 이것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전 포석이 있는 것인지,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물론 일본에서 평양 정권 그쪽 집단에게 납치됐다, 거기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 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1대1 대화를 바란다. 이게 납북자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그런 결심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전에 이 납북자 가족들은 미국을 찾아가서 자기들 가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요로에 호소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미국 쪽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5월 초의 일인데 가족들이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북한하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구했다. 이게 일본 NHK의 보도인데, 납북자 가족이 무슨 방침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게 가서 이해를 구했을까? 마치 이 모습이 기시다 총리가 반경 능력, 그리고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이런 이야기 할 때 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와 그런 모양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미국 NSC 캠벨 조정관하고 또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이 셔먼이 우리 한국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만났고 상하원 의원들하고 면담을 했고,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를 제대로 찾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일본인들의 이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목표다, 이것까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 있는 북한과의 일본 인권 문제, 이걸 해결하는 어떤 방침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협조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납북자 가족들은 상당히 자기들도 우리도 좀 양보할 것은 하겠다 하고 나온 것이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일본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조차 당당하게 그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납북 피해 가족회에서 이렇게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이 결성되고 26년이 흐른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고 기필코 이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이번에는 꼭 이루고 말겠다 하는 의지도 보이고, 또 기시다 총리가 자기의 그 결심이 이거다 라고 한 것도 예사롭지는 않다. 그런데 일본에서 NHK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시다,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역시 그러면 기시다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걸 직설적으로 미국의 소리 뉴스가 보도했구나.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결심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 언론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마이니치, 니케이 이런 일본의 주요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전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그때 북측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8명은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13명이 아니고 17명이 납치됐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일본인 피해자들의 귀국이 2002년 약속을 했는데 여태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게 통한의 극치다, 이런 말을 했고, 일본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이와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일본 전체에게 공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납북자 혹은 그 납치당한 사람들,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신냉전에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북중러 그룹의 일원인 북한을 만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기시다가 김정은이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와 미국 사이에 기시다, 일본이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우리의 국제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직전인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는 초기에 아주 잠깐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서서 처음에는 운전자, 나중에는 조정자, 그리고 제3자로서 옵저버 같은 이런 위치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길게 가지 못했고 모든 관계를 망쳐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자니 조정자니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물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특별히 뭘 해놓은 것도 없기는 하지만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이게 아니고 몇 년 전, 5년 전, 4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추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시다가 김정은이를 만난다는 것은 달리 말을 하자면 국제 정세에서 정치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자유세계의 끝자락에는 일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존재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마치 한국이라는 영역은 일본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안 사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다. 왜? 미국이 무엇이 필요하다면 이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김정은이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냐. 미국도 김정은이와 직접 하겠다고 하고 김정은이도 미국과 직접 하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재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윤석열 재임기에는 미국의 대리인인 일본이 직접 김정은이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사라진 겁니다. 윤석열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남의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키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상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떻든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은 지도상에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다. 존재감 없는 나라가 됐다. 가끔 옆에 붙어 서면 윤석열이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입을 해벌리고 웃고 있으면 잔심부름이나 시킬 뿐이지 이런 국가 대 국가의 일을 할 때는 자유세계의 맨 끝자락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떻게 이 자유세계에 현금다발이 아닌 우방으로서, 동맹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5,100만 국민이 있는 이런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잘했네. 윤석열이 어떻네. 윤석열이 이런 소소한 것들을 잘못했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잊혀져 가고 있고 추락하고 있고 이런 것은 단지 정치인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항상 국민보다 못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인을 우러러보고 그 정치인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되는 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시다가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냈다. 그런데 여기 미국과 이제 유엔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김정은이도 큰 나라를 모시고 지내는데 어느 정도 길이 든 인물이다 한다면은 현명하게 아마도 여기에 응하지 않을까. 그것이 큰 나라의 움직임에 부응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런 것을 터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는데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우리 국민 모두 실감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가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방향을 되돌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